저번 시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필수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나면 은행에 가셔서 법인 통장이나 또는 개인 통장, 법인 카드, 개인 카드 등을 만드실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절차를 하셔야 되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나 개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과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가 오롯이 법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개인이 쓰는 용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의 계좌 중에 또는 개인의 카드 중에 사업용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셔야겠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셔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은행 공인인증 사이트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홈택스에 회원 가입을 하신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는 집주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듯이 기타 관리비나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전기세, 가스비 등을 사업자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각 회사에 전화하셔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셔서 우리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나 직원의 월급을 책정하고 인건비 등을 신고하게 되겠죠. 물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 인건비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점은 법인 사업자와 차이점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들이 대략 이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건비를 좀 따로 떼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랑 다르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에 구체적으로 할 부분을 질문들이 많으셨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 법인 사업자를 내시고 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거나 질문이 많으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자본금이란 제도가 있죠. 물론 상법에서 폐지가 되어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불입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원이든 몇 억이든 이렇게 자본금을 넣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자본금은 통장에 언제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시고, 자본금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사업자 내기 전에 내가 쓴 비용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법인 사업자를 내려면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법인 설립 비용부터 해서 직기비품 또는 법인 사업장을 임차하셨다면 임대보증금 등 큰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금액들은 법인 사업자를 내기 전이기 때문에 법인 통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 대표 통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을 법인 통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산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법인 통장을 은행에서 만드셨다면 그때 바로 자본금을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 설립 비용이라든지 직기비품 등 사업과 관련해서 쓰셨던 비용들을 정리하셔서, 물론 그 중에 임차보증금도 포함이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다시 통장에서 쓴 금액만큼을 뽑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자본금에서 내가 쓴 돈을 다 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설립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중에 소명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 쓴 건 아니니까 그 방법을 쓰셨다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본금이 적어서 설립 비용을 더 크게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가 자기 돈을 더 많이 넣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법인 통장에 돈이 생길 때 그때 대표님이 차액만큼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장 못 가져간다면 회사의 가수금, 즉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인 가수금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언제든
돈이 생길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젠지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회사에 돈이 생겼을 때 또는 돈이 생겨도 당장 안 가져가겠다 이러신다면 계속 가져갈 돈인 가수금이 쌓여 있게 됩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한테 빌린 돈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부채가 되겠죠. 이 부채가 또 크다면 나중에 회사의 부채 비율이 안 좋아져서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계약 수주를 할 때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 요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이런 요건에 미달해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하신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본금과 설립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법인카드와 법인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틀리게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국세청 전산 데이터에 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따로 카드 영수증을 모으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 내역만 정확히 아신다면요. 그리고 법인 통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라는 실무적인 질문도 많은데요. 법인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그 상대처의 상호를 절대로 건드리시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또는 상대 대표자 이름이 그대로 찍히도록 놔두셔야 돼요. 간혹 세무대리인이나 격리 직원들 편하게 해주신다고 입금 출금이 될 때 상품대 지급, 매출금 입금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법인의 경우 결산을 할 때 매 연말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거래처별 잔액을 카운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확인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 상호나 대표자 이름이 나오도록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출금을 하실 경우에는 적요에다가 반드시 어떤 용도로 출금을 한다, 예를 들면 보증보험료가 나간다, 또는 자동차 과태료다, 또는 정규직 직원 인건비다, 프리랜서 인건비다, 이런 등의 적요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법인 통장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인 설립을 처음 하고 나면 급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제일 궁금해 하시죠. 세무대리인이든 격리직원이든 대표님이 정해준 급여를 가지고 급여대장을 만들 겁니다. 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사업장 취득 신고도 하고 4대 보험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임직원이 내야 되는 소득세와 지방세도 떼고, 이렇게 해서 급여대장에서 차인 지급액, 즉 세후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반드시 세후 금액을 법인 통장에서 각 임직원 계좌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세전 금액을 이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봉이 2,400이면 월 200만 원의 급여라고 해서 200을 이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다음 인건비 시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뗀 세후 금액을 각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임직원의 월 급여에 대해서 4대 보험 공제한 부분과 소득세 지방세 공제한 부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게 됩니다. 임직원 급여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인 4대 보험에다가 회사가 부담해 줘야 되는 4대 보험을 합쳐서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전체를 납부하는 거죠. 각자 4대 보험을 납부하면 공단이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세금도 마찬가지죠. 월급에 대해서 세금, 소득세와 지방세를 뗀다고 하면 각자 내면 아마 모든 공공기관이 일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신 임직원들의 세금을 떼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의무를 회사에 부여하게 되죠. 이걸 어려운 말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회사가 임직원이 내야 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월급에서 일단 떼놓고 이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4대 보험료도 반반 부담이죠. 물론 회사가 국민건강, 고용보험 한 가지는 직원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고, 고용보험 한 가지 종류와 산재보험은 100%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다 합쳐서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급여대장에서 뗀 이 금액은 언제 납부하냐요? 항상 인건비 관련된 4대 보험과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대 보험료 10일 이후로 연체되면 두루누리 지원금 같은 것도 안 나오게 되고요. 원천세도 늦게 내시면 가산세를 내시는 거죠. 물론 4대 보험료도 연체료가 있고요. 일단 그래, 급여는 알겠다. 그런데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라는 걸 쓰지만 임원인 나의 경우에는 월급을 얼마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사정이 틀리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회사의 대표라면 한 달 매출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물론 우리는 한 달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달에 많이 일어나고 뭐 이렇다 이러면 대략 평균을 내셔서 12달로 나눈 월 매출 정도를 카운팅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월 발생하는 월세, 관리비, 인건비, 법인카드 사용금액 정도의 평균 금액을 계산하셔서 월 매출에서 빼신다면 대략의 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이익 안에서 대표인 내가 얼마를 가져갈 거냐, 싹 다 가져갈 거냐, 반만 가져갈 거냐, 하나도 안 가져갈 거냐,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겠죠. 다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 가져갈 거면 개인 사업자랑 하는 게 별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다 근로소득으로 대표님이 가져가신다면 4대 보험과 소득세로 날릴 금액이 아주 커지겠죠. 우리가 싫어하는 4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가져가셔서 회사의 이익이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그 이익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3월에 법인세만 낸다고 법인의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쌓여있는 그 이익을 주주가 가져갈 때 반드시 세금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의 월급에도 잘 책정하고 남은 금액 배당을 어떻게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법인 설립 처음 하신 대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법인회사에서 차량 리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법인이 신규여서 조건이 안 좋고 대표인 내 이름으로 하니까 훨씬 조건이 좋더라. 이걸로 해도 되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처음이니까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와 개인은 별개라는 개념을 법인 대표님은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법인 계약을 개인 이름으로 하셔서 비용 처리를 할 수는 없겠죠. 특히나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 조금 절감하시려고 하다가 전체 금액을 비용 처리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법인 사업자 번호로 받으셔야 됩니다. 법인카드도 잘 쓰셔야 되고요. 현금 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용 또는 지출증빙용이라고 일컫죠. 이 용도로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끔 법인 개별 카드를 직원들에게 발급 못 해주신다, 법인카드 남용이나 횡령의 문제도 있고 하시면서 발급 못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먼저 본인의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회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빙을 확인하시고 개인 계좌에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체하실 때는 현금 영수증 이런 적요를 적으신다면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 편하겠죠. 반드시 증빙을 보고 이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회사 관리가 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직원이 당장 현금이 없어서 개인 카드로 썼다, 그러니 비용 처리하자. 비용 처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은 이중 비용 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직원도 내년 연말정산을 받으실 때 당연히 카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겠죠. 근데 자기 카드로 회사 경비를 썼기 때문에 회사는 그 증빙으로 또 비용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원 연말정산 때 이 금액만큼을 빼고 연말정산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건들을 하나하나 다 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다면 괜찮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외를 두시지 말고 직원에게 먼저 현금을 쓰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회사 번호로 받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에 주는 상여,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안 넣으시고 나중에 계좌이체한 것 자체로 비용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과세급여이기 때문에 반드시 9월 급여에 합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이 많은 게 체력단련비에 대해서인데요. 체력단련비는 명확한 임직원의 근로소득입니다. 여기까지 법인 설립 후에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들을 추려보았습니다.